나이스 교무 업무 학기말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차, 2차 지필고사를 이제 잘 처리를 하셨고, 이제 학기말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작업을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학기말 성적 전에 저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1차 지필고사를 실시하고 전입 온 학생들입니다. 자, 1차 전출교에서 1차 지필고사에 응시하고 전입한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성적을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메뉴를 나이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로 들어가시면 이거는 성적 메뉴가 아니라 학적에 있습니다. 학적에 전입관리라는 메뉴가 있고요. 전입관리에서 전입자료관리라는 메뉴로 갑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2학년에 10번 학생이 전입을 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시험 본 자료들의 점수가 쭉 보일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의 점수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결시자로 처리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학관이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점수들을 전입관리, 전입자료 관리에서 점수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학간위를 하시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해서, 이제 그 1차 지필 성적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에 대해서 점수의 반영 여부나, 뭐, 결시 처리를 여기 정하시는데요. 이거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적 메뉴에서 입력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 메뉴에서 성적 관리에서 입력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결시생 인정점을 부여할 때 순수 응시자에 대한 합계와 평균 점수를 가지고 부여하게 되는데 성적 관리에서 이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해버리면 인정점이 잘못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필고사를 실시하고 오는 학생들의 점수는 반드시 전입관리에서 전입자료관리에서 점수를 부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2학년 10번에 이전 학교 성적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테스트 서버라서 점수가 안 나오지만 이 성적 자료를 이제 교과 선생님께 드리죠. 그러면은 이제 교과협의회에서 이제 협의한 것을 학간이 심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점수는 이제 학교의 업무 담당자가 여기에서 전입생의 점수는 입력할 수 있도록 학기말 성적 이전에 전입생이 있다면 이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응시하고 전입한 경우에는 점수 또는 결실 명칭을 입력하고요. 선생님들 학교에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적용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의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한 자료들입니다. 자, 전입생의 전출교 지필평가 성적 과목 만점이 100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학교에서 시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만점이 100점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만점이 100점이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전 학교 지필평가 성적 과목 만점 100점이 아닌 경우는 전입교의 과목 만점에 따라서 환산하여 입력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전입자료 관리에서 선생님들 학교의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환산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학생이 이제 96점 만점인 시험에서 이제 90점을 맞았는데, 자,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는데, 선생님 학교에서는 국어시험이라고 했을 때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이제 100대 X, 이렇게 해서, X에 대한 점수를 환산을 해서, 전입생의 성적을 입력을 해 주셔야지 학기 말에, 점수가 이제 반영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전입생이 이제 전출교에서 1차 지필평가에 미인정 결시를 한 경우, 자, 미인정 결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최하점에 이제 차하점이나 아니면 이제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하점이라고 했을 때 그 최하점은 그 전입생이 이전 학교에서 봤던 성적의 응시자들의 최하점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학교에서 미인정 결시 점수를 환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전출교에서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학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전출 자료를 전송하실 때 유의사항에 따로 이제 기재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공문으로 보내주실 겁니다. 근데 혹시 이제 미인정 결시의 인정점은
이전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 자료가 없다. 그러면은 공문으로 요청하셔서 미인정 결시한 학생의 인정점은 선생님들 학교가 아니라 이전 학교에서 응시생의 최하점에 마이너스 1점 받을 수 있도록 요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잘 있지는 않은데요. 그 1차 지필고사를 보고 A 학교에서 B 학교로 전입을 갔습니다. 근데 학기 말 산출 이전에 또다시 C 학교로 전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C 학교에서 학기 말 성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A 학교 자료를 C 학교로 전송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 학교에서는 A 학교 자료에 1차 지필 성적을 가지고 그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점수를 반영하시던지 아니면 결시자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입 자료 관리에서 과목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이제 수강 과목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잘 하시겠지만 학점 반영해서 수강 과목을 편성하시거나 아니면 교육과정에 편제 및 과목 개설해서 학생들의 수강생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목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수강생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줄에 과목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라는 말은 아까 여기 화면에서 지금 과목이 지금 다 비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성적 처리가 완료된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교과 선생님이 이제 뭐 점수를 이제 인정하기로 해서 이제 그 인정하기로 한 그 점수를 그 성적의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입력을 한 경우는 성적에 넣으면 안 되죠. 넣은 경우에는 여기 전입관리에서 여기 점수가 비활성화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교과 선생님께 성적에서 넣으신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넣으신 점수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고요. 다시 그럼 이 점수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업무 담당자께서 점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편입, 재입학으로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는 당연히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입력이 돼야 되고요. 그 학기 말 성적 이전에 학적 변동자들이 생겼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얘는 뭐 자퇴를 할 학생이니까 성적을 안 넣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학생들이 이제 다시 전입학이나 편입학, 재입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평가가 완료된 지필평가나 수행평가까지 모두 다 생활기록 나이스에다가 성적 자료를 남겨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출교에서 이제 별도로 공문으로 성적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성적 산출을 한 다음에 생기부를 생성해서 보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혹시 이제 그 성적에 오류가 나서 성적을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공문으로 보내주거든요. 공문으로 보내주면은 지필평가 성적 관리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정하시면 되고, 수행평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모든 수행 점수가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교과에서 협의하시고 학간이 협의를 통해서 점수를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기 말 성적 처리도요, 공문으로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학교에서 연락을 해서 보통은 성적 처리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학생부에 반영까지 하면 그 다음에 전출 처리를 보통 하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제 학기 말 성적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제 학적 반영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공문으로 학기 말 성적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제 공문으로 받으시면 여기 학기 말 성적 관리에서 학기 말 성적을 넣어주시고 승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통은 학기 말 성적 처리를 하고 보내주긴 하지만 만약에 뭐 서류를 이제 빨리 합격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학기 말 성적이 나중에 공문으로 왔다. 그럴 경우에는 학생을 클릭하시고 과목 추가를 통해서 학생의 성적을 다 똑같이 학기 말 성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학생의 학기 말 성적은 저희가 이제 학생부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영 버튼이 승인 요청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다 넣어주시고 승인 요청을 통해서 상신을 하시면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전입생의 학기말 성적이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이제 아직까지 미반영 상태입니다. 상신을 안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2학년에
이 학생은 이제 그 성적을 입력했는데 뭐 잘못됐다. 그럼 다시 또 이렇게 기결 취소를 해서 수정할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로 다 완결이 돼서 학생부의 점수가 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학기말 성적 처리하시기 전에 전입생이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고요. 학장 선생님, 담당 선생님하고 잘 이제 얘기하셔서 전입생의 성적이 오류 없이 잘 저희가 이제 반영되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연수 때 그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전입생의 성적을 입력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성적 메뉴에서 작업하시죠. 이제 성적에서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서 나오는 이 점수들이 순수 응시생에 대한 총점과 평균입니다. 근데 전입생의 성적을 전입 자료 관리에서 넣지 않고 여기서 성적에서 지필평가에서 바로 넣으신 경우에는 이 총점과 평균이 바뀌기 때문에 결시생의 인정점이 잘못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전입생은 전입 관리에서 성적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안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기말 성적 처리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나이스에서 일단 2차 지필 평가를 보통 이제 7월 첫 번째 주에 보시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1차 때와 같이 성적 이제 카드 OMR 카드 리딩 하시고 이제 업로드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시고 이제 학생 확인 작업까지 끝나면 이제 그 성적이 신청 기간이 지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마감 처리를 하실 겁니다. 마감 처리를 하시면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학기말 처리하기 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요. 지필평가 마감 관리에서 1차 지필은 승인 요청하셨죠. 하셨을 거고요. 2차 지필은 모두 산출이 되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마감하신 것들이 다 여기 동그라미로 다 표시가 되면 마감 정보를 저장하시고 승인 요청을 하십니다. 자, 1차, 2차 지필고사는 여기에서 승인 요청을 하시는 거고요. 또 있죠. 저희 수행평가가 모두 마감이 되면은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 과목이 동그라미로 바뀐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수행평가 일람표도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필평가 1, 2차 잘 마감이 돼서 성적 자료를 결제를 받으시고요. 수행평가도 잘 마무리돼서 여기서 이제 그 승인 요청을 통해서 결제를 받으시면 학기 말 성적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차 지필과 2차 지필 수행평가의 각 이제 학기 말 반영 비율을 가지고 학기 말에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필평가 1, 2차 이제 승인 요청하시는 거,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이제 다 점검이 끝난 다음에 점검하시고 이제 전체 마감되어 있으면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연수 자료 보다가 제가 작업을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나이스에서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그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작업이 끝나면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이라는 메뉴로 오십니다. 혹시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각 학교의 나이스 화면과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성적 메뉴에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성적 산출 선행 작업 관리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학기말 성적 처리를 위한 선행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4세대 나이스 아시겠지만 이렇게 절차형 메뉴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모든 메뉴를 다 하나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준명은 1차, 2차는 지금 다 등록하셨을 거고요. 여기서 1학기 학기 말을 하나를 더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1차, 2차 지필고사는 학생부에 반영되지 않고요. 1학기 말 성적 처리 자료는 이 자료가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한 번만 등록할 수 있어서 등록을 해버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1학기 말 하시고 성적 구분에 학기 말로 반영하시는 걸로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인수 과목 이제 하는 학교들은 이제 점으로 표기나 또는 석차 등급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이거는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여기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차 지필평가 해보셨겠지만, 여기서 이제 클릭을 이제 또 많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좀 클릭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세 가지가 조회 조건이 될 텐데, 여기서 저희가 순번을, 정렬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 순서를 선생님들께서 작업하시는 고사를 하면 조금 더 이제 클릭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학기 말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예전에는 1차 지필 평가만 체크하고 1차 지필 고사만 100%로 해서 1차 지필만 산출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과목별 석차가 산출이 되고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학기 말 고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게 이제 마감이 되면은 다 체크가 될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감하고 오실 거기 때문에 전 과목이 체크가 될 겁니다. 제가 성적 자료가 근데 지금 테스트 서버에 별로 없기 때문에 세계사라는 과목과 요거는 세계사 과목은 보통 교과로서 석차 등급과 성취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경제라는 과목은 수행 100%인데요. 이 두 과목만 한번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산출할 과목을 아마 선생님들은 전체 과목을 체크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두 과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하면요. 자, 세계사는 1차 지필이 30%, 2차 지필이 30%, 수행이 40%에서 학기 말에 100%로 반영이 되고요. 국제경제는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자, 수행이 100%고요. 학기 말에 3단계로 반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주시고, 1차, 2차 때와는 다르죠. 1차 때는 1차만 100%로 했지만, 지금은 학기 말이기 때문에 이 지필 수행을 합쳐서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성적 산출 학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세계사라는 과목에 대상자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확인창은 늘 뜨는 고정적으로 뜨는 문구이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대상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대상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포함과 포함 안 함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이제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간 친구들이 한 명씩 좀 있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혹시나 저희가 3세대까지는 이제 이 학생들이 위탁으로 등록해버리면 여기 이제 대상자 포함 여부가 포함 안 함으로 디폴트 값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성적 처리를 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요, 경기도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선생님들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죠. 그래서 혹시 포함 안 함으로 되어 있으면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생들은 포함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도 현장 실습생이 1학기에 거의 없지만 이 학생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학기 말 성적 처리 산출 대상자면 모두 포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제경제도 역시 대상자 가져오기를 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포함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다 대상자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요 보이는 화면들은 다 예시 화면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죠. 선생님들 학교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펴보시면, 요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단위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세계사를 가면 이제 통합 산출과 분리 산출이 있고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 교과는 이제 기본값이 분리 산출이 학과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어 있을 거고,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이제 요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만약에 근데 이제 세계사 과목을 지금 1학년 전체가 듣는다라고, 1학년만 전체가 듣는다고 했을 때는 통합 산출 값이나 분리 산출의 학년별 값의 성적 처리 결과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뭐 저는 이제 특성화고는 학과별로 산출하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제 모든 과목을 이제 분리 산출해서 학년별로 하시던지 학과별로 하시던지 계열별로 하시던지 선택을 하라고 하고요. 이제 보통 교과의 경우 한 학년만 이 과목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통합 산출을 해도 분리 산출에 학년별로 한 값과 성적 처리 결과값이 같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일단 세계사와 국제경제를 모두 통합 산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성취율 관리로 가겠습니다. 성취율은 이제 3단계와 5단계가 있고요. 근데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3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에 되어 있고 이 과목에 일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는 보통 교과이기 때문에 90, 80, 70, 뭐 60. 이것도 각 교과의 평가 계획이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단계인 과목에,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그쵸. 이제 그 분할 점수가 이제 고정 분할 점수를 쓰지 않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과목별로. 그래서 고정 분할 점수를 쓴다라고 하면 요거를 체크하시고 일괄 적용하시고 네.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저장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5단계, 3단계에 해당하는 성취율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분할 점수라는 메뉴가 보이긴 하는데요. 저 점수는 2학기 때, 활성화돼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2학기 때 분할 점수 프로그램, 산정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취율도 각 교과별로 확인하시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점자 처리 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동점자 처리 규정은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만 이렇게 조회가 될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동점자 처리 규정을 제일 위에 있는 국어 한 과목만 넣으신 학교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성적 산출을 다시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석차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을 다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국어만 넣으면 다 되는지 알고 실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선택 박스 확인하시고 석차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이 예시거든요. 요것도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나 각 교과의 평가 계획을 확인하셔서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거기에 있는 방안 내 순위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지필과 수행이 있을 때는 지필평가가 우선이 되고요. 동점자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지필평가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안으로 와서 지필평가 점수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 점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이제 똑같을 경우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를 우선으로 2차 지필평가가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1차 지필평가, 그다음에 수행평가의 영역별 순서대로 해서 동점자를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 각 교과의 평가 계획이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기 말 성적 처리를 위한 이제 기초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프로로 이제 학기 말에 반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이제 성적 처리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단위로 학과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학년별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성취도는 성취율을 A, B, C, D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작업들을 나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하신 다음에 성적 처리로 오시면 자, 성적 처리를 이제 할 겁니다. 성적 처리로 오시면 결시생 인정점 관리와 과목별 성적 산출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결시생은 이제 저희가 1차, 2차는 결시하면 점수가 없고 그냥 끝이에요. 이제 그 학생들은 석차를 낼 수가 없죠. 이제 그런 학생들의 결시자 처리를 했던 거를 여기서 이제 인정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인정점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정상 완료되었습니다가 뜨고요. 이 학생을 눌러보면은 요 학생이 이제 인정결이에요. 인정결이어서 이제 여기 보면 계산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준 점수가 이제 69.6이어서 이제 69.6을 그대로 이제 했다라는 인정점을 점수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질병결의별은 이제 그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점수가 잘 들어가 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나이스가 이제 지금 4세대 나이스가 엑셀과 똑같이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이제 수기로 한번 이제 확인해 보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아까 제가 지필 수행 선행 작업에서 지필평가 이제 과목 관리에서 나오는 이 총점과 평균을 가지고 이제 수기 계산을 해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나이스 계산과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전혀 오류 없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나이스가 엑셀과 같이 점수를 계산을 4세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경제. 자, 국제경제에는 결시생이 없어요. 근데 없는 과목도 모두 다 이 산출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여함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결시생이 있든 없든 1학기 말에 산출되는 모든 과목은 선생님들께서 인정점 산출 버튼을 모두 눌러주셔야지 산출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결시생들한테 몇 점 줄 건지 인정점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하면 이제 과목별로 성적 산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필평가 수행 누락자 보기 한번 해주시고요. 네, 누락자 보기 하면 이제 누락 학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출 준비 버튼을 누르면 지금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저도 성적 처리할 때 산출 대상자를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안교육 그 위탁기관 간 학생들도 포함해서 이제 성적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산출 대상자에 두 개의 숫자가 나올 건데요. 앞에 있는 숫자는 이제 실제로 시험에 실시한 성적 산출을 해야 하는 대상자 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그 전출간 학생들까지 다 포함한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 그 편제에서 수강생으로 편성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기 말 성적을 산출해야 되는 학생 수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산출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감은 저는 습관적으로 여기서 이제 마감을 눌렀는데 마감은 이따가 마감 관리에서 일괄적으로 마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적 처리를 할 때는 그 마감 버튼이 뒤에서 하는 곳이 없어서 저는 이제 산출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그 국제경제입니다. 국제경제는 1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산출함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감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일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마감 버튼을 누르면 성적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적 통지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1학년 1반에 이제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면은 지금 잘 보이시죠? 이제 보이면 세계사라는 과목을 제가 세계사와 국제경제를 산출을 했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그 본인의 1차, 2차 수행을 해서 총 학기 말에 69.68의 점수를 가져가게 되고요. 원점수와 성취도, 석차 등급, 그 다음에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었던 국제경제는 이제 A, B, C로 해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로 해서 이렇게 성취도만 A, B, C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89점으로. 지금은 이제 학기 말로 해서 성적 통지표를 조회하면 아무것도 조회가 안 되시죠. 안 되는데, 성적 산출 과정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성적표에 이제 모든 과목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제 여기서 보통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차 등급과 성취도가 두 개 다 나오게 되고요. 전문 교과 2는 성취도만 나오게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A, B, C로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선생님들께서 성적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처리를 하고 좀 잘 되었는지 이제 또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지난번 연습 때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 부장님한테 가서, 자, 교육과정으로 가서, 네, 교육과정으로 가서 편집 및 과목 개설에서 이제 교육과정 부장님이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을 입력을 하시거든요. 근데 입력을 할 때 여기 성적 처리 유형이 자동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보통 교과인지 아니면 이제 전문 교과인지를 가지고 이제 과목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걸 등록하는 순간 성적 처리 유형이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고요. 이거는 뭐 수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그래서 여기서 요것을 저는 이제 출력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과목별로 성적 처리 유형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성적 처리가 잘 되었는지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여기서 요거를 확인하셔서 성적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실습을 통해서 학기 말 성적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나이스는 정답이 있는 수학 문제와 같고요. 지금 매뉴얼을 펴시고 순서대로 이제 하나하나 작업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하실 때 조금 이제 꼼꼼하게 절차별로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동점자 처리 규정에서 한 과목만 하신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클릭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클릭을 해서 꼼꼼하게 해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처리했던 내용을 이제 연수 자료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학기 말 성적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모두 상신하는 것까지 마무리하시면, 사실 상신하지 않아도 작업은 가능하긴 하지만 저희가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상신을 하시고 이쪽으로 오십니다. 이쪽으로 와서 기준면 관리에서 학기말을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기말 성적이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으로 해서 학기말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학기말로 체크하시고, 소인수 선택 과목은 그냥 다 점으로 표기가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정한 대로 석차 등급이나 점으로 표기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 학기말이 이제 등록하는 순간 그 위탁학생이나 공동교육과정을 특성화도 많이 하시죠. 이제 그 학생들의 학기말 성적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말 성적 처리가 끝나지 않더라도 혹시 공동교육과정에 학기말 성적 자료가 오면 학기말 기준명만 등록되어 있으면 지금 바로 공동교육과정 학생의 학기말 성적을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사 영역 관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필 수행이 모두 다 마감이 되면 그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반드시 100이 되도록 이렇게 체크를 모두 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설정을 하셔서 이제 100%로 이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지금 사실 특성화고는 이제 1차, 2차 중에서 한 번만 시험을 보는 학교도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시험을 두 번 보는 경우에 1차 지필고사에서 이제 결시한 학생들의 인정점을 부여할 때 여기 7번에 기준고사 영역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1차 지필고사는 2차 지필고사로 2차 지필고사는 1차 지필고사로 크로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정점을 부여할 때 응시한 고사에 대해서 이제 인정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크로스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시험을 한 번만 본다, 2차 지필만 본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2차 지필고사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학교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시면 그냥 2차 지필고사를 2차 지필고사로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성적 처리가 돼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작업으로 가서 자 2학년 1학기 네. 그래서 자 1학년은 성적 마감이 돼서 2학년이 가겠습니다. 2학년 가면은 지금 영어라는 과목에 1차 지필고사는 지금 기준고사 영역이 2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지필은 1차로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지필고사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등록하실 때 2차 지필만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를 그냥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시험이 한 번이라 그 시험이 한 번인 과목은 결국 모두 결시로 간주해서 인정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비워두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네. 여기 이제 수학에서 여기 1차 지필을 체크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험을 두 번 다 보는 경우는 이제 크로스로 해서 반드시 기준고사 영역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시험을 한 번만 보는 과목이면은 그냥 여기를 2차 지필로 하시든 아니면 비워두시든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 우리 연수물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특성화고에서 시험 한 번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셔도 되고 그냥 빈칸으로 하셔도 모두 결시로 해서 간주해서 인정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전문교과 2 보실 때 이제 능력 단위별로도 성적 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 단위별로도 합계가 100%인지 요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능력 단위별로도 100%인지 그다음에 학기말 전체 반영 비율이 100%인지 전문교과 2는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문교과 2는 학기 말에 이제 능력 단위별로도 성적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별로 100%인지도 확인을 해주시라는 연수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산출 학생 관리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학생 가져오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함 여부를 이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한교육위탁기관 학생이나 아니면 현장 실습생이 혹시 있으면 혹시 이 학생들은 다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죠. 이제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반드시 포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병원학교 학생들이나 수대학교 학생들도 다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다 포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년학교 학생 경우에도 다양한 이제 사례나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상황에 맞게 이 학생들을 포함이나 포함 안 함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매뉴얼을 막 따라서 그냥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모두 결시인 경우, 시험이 한 번인데 결시를 하면 이 모두 결시의 인정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에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차점의 기준이 최소 배점인 경우에, 재시험 등으로 해서 특정 문항이 0점이 되면, 지난번에 1차 지필고사에서도 이제 재시험을 실시하게 됐다고, 재시험 그 성적 처리 방법을 또 문의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랬을 때는 그 오류가 난 문항의 점수를 배점을 0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미인정 결시의 인정점을 줄 때 최소 배점에 이제 마이너스 1점인데 최소 배점이 0점이잖아요. 이제 0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미인정 결시 산출할 때 이제 수기로 산출하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음, 인정점은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대입 전형 자료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또 저도 담당할 때 수기 계산을 또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나이스가 정확하게 엑셀과 같이 계산을 하지만 인정점이 잘 부여될 수 있도록 부여되었는지 나중에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출 단위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합 산출과 분리 산출을 할 수 있고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잘 보시고, 이제, 요거를 체크해서 선택해서 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중에 산출이 되면, 뭐 학과별로 하셨다라고 하시면, 그 과목별 그 석차를 쭉 보시면, 그 학과에 이제 석차가 쭉 나오잖아요. 총 몇 명인지, 학과별로 잘 산출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 통해서 단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학년제를 지금 특성화고에서도 이제 하는 과목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무학년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 산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뒤에 Q&A에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무학년제 성적 산출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학년별, 계열별, 학과별로 하셔야 되는데, 뭐, 임의로 세 개 학과가 있는데, 두 개 학과를 묻고 한 개 학과를 뭐, 산출하는, 뭐, 사용자 정의별이라는 메뉴가 없죠, 이제. 그렇게는 산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연수 자료에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취율 관리입니다. 지금 이제, 고정 분할 점수를 쓰는 이제 과목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또 추정 분할 점수를 이제 쓰는 과목이 있으면 이제 확인하시고 그 점수를 이제 받으셔서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성취율 관리를 넣어주시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동점자 처리 규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만 여기서 조회되기 때문에 자, 거기 나오는 과목을 각 과목의 동점자 처리 규정에 따라서 순위별로 아까 제가 보였던 예시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동점자 처리 규정에 사실 여기까지는 잘 안 가는데 지필평가 배점순이라는 그 메뉴도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지필평가 배점수는 이제 그 객관식 문항만 이제 비교를 해주거든요. 객관식 문항만 비교를 해주는데 이제 배점을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654가 조회됐을 때 5를 선택을 하면, 5를 선택하면 5와 6을 비교해서 동점자를 이제 처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4점은 비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잘 오진 않지만, 혹시 각 교과에, 지필 수행으로도 안 돼서 지필평가, 지필고사 배점 순으로까지 해서 동점자를 이제 가려낸다. 그럴 때는 요 기능을 활용하셔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하러 갑니다. 산출을 하는데 결시생 인정점 관리 먼저 갑니다. 인정점 관리를 가는데 결시생이 없는 과목도 반드시 인정점 산출을 눌러주셔야지 과목별 산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산출이 가능해지고요. 제가 이따가 현장 실습생 인정점 부여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1학기 때는 거의 없지만 저희가 2학기 때 또 한 9월쯤에 만날 것 같은데 그 전에 현장 실습 인정점 부여에 대해서 학교에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따가 2교시 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정점을 이제 부여한 다음에 과목별 산출을 하죠. 이제 과목별 산출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하고자 했던 각 과목의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자, 마감은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한꺼번에 마감하는 그 메뉴도 생겼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출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숫자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사실 여기에서만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왜 245명이지? 대한교육위탁관에가 포함이 안 됐나라고 해서 여기서만 발견이 돼도 다시 아까 그 산출을 다시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면 다시 산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를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기부 점검을 이제 하다 보면은 위탁 학생들 이제 생기부를 쭉 보다 보면은 그 성적이 몇 과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성적이 몇 과목이 없냐라고 분명히 대한교육 위탁기관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 학교에 돌아와서 시험을 보는데 과목이 몇 과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더니 그 학생들이 몇 과목은 포함인데 몇 과목은 포함 안 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는 다시 기결 취소하고 성적 산출을 다시 해서 이제 학생부에 반영하는 작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조금 정확하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전문교과 2는 이제 이렇게 능력 단위별로도 산출이 되겠습니다. 자, 네, 산출을 이제 해서 이제 공통 과목, 이제 보통 교과는 이제 9등급까지 나오고 성취도가 나오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전문교과 2는 성취도만 5단계로 나오고요. 뭐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3단계로 나오는데, 뭐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생기부 기재 요령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부장님한테 좀 편집표에서 출력물을 보시면 거기 성적 처리 유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적이 잘 산출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하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것도 질문이 들어와서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결시생 인정점을 이제 산출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요즘에 또 뭐 제시험을 좀 많이 안 봐서 자, 1차 지필을 제시험을 보지 않고 96점으로 그냥 마감을 했습니다. 물리라는 과목을. 1차 지필고사가 96점, 만점이 96점이고 2차 지필고사는 그대로 100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인정점 산출을 누르면 산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점이 다른 경우에는 이럴 때는 그냥 수동 입력으로 하시고요. 다 수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수동 입력 누르시면은 그냥 수기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 입력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나이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만점이 다른 경우에는 인정점이 나이스가 산출해주지 않는다. 이때는 수기로 계산을 해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지금 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교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통신문 관리까지 해서 성적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밑에 교양교과 이수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수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패스 처리를 하는 거고, 이수를 하지, 미이수면은 뭐 그냥 두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F를 입력하게 되는데, 자, 우리 연수물에도 잘 나와 있지만, 뭐, 직업위탁에서 학기말 성적을 받아오는 경우나, 뭐, 전출간 학생이 아니고서는 이제 1시간이라도 들었을 경우에는 다 이렇게 패스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들도 지금 다 권한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교과 담당 선생님도 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정하신 대로 이 업무 담당자께서 여기서 반드시 피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학기말 처리를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마감을 해서 학기말 성적 자료를 마찬가지로 또 관리자에게 승인 요청을 할 겁니다. 해야 되는데, 교양 과목 이수 관리에서 이게 입력되지 않으면 이제 마감이 되지 않는다. 사실 3세대 때는 안 그랬지만, 이제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교과 선생님이 이제 하시던지 아니면 선생님들도 권한이 있지만 잘 정하셔서 반드시 피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 관리로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이제 마감을 다 해버렸어요. 마감을 다 해버렸는데, 과목별로 마감을 하지 않고 여기 와서 전체 체크를 하시면 그냥 모든 과목이 한꺼번에 마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3세대 때는 이게 안 돼서, 저는 과목별로 산출하고 마감하고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손으로 이렇게 막 일을 했었죠. 근데 과목별로 마감을 안 하셨으면 여기서 한꺼번에 일괄 마감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승인 요청을 합니다. 승인 요청은 물론 여기서 1차, 2차 학기말이 다 조회가 되지만 1차, 2차는 저희가 아까 지필평가 마감 관리에서 승인 요청을 이미 했잖아요. 1차, 2차는. 그래서 학기말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는 학기말 자료만 승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학기말 자료만 승인 요청하시고요. 이제 학교의 내규에 따라서 결제자들이 모두 결제를 하시면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지필고사는 중간으로 이제 반영을 하고요. 2차는 학기말은 학기말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마감이 안 돼서 보이지 않는데 자, 학기말 마감 후 승인 요청해서 결제자의 결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서비스를 반영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학생들도 이제 뭐 담임 선생님이 이제 성적 확인시켜 주기 전에 이미 학생 나이스 서비스에서 본인들의 점수와 등급을 다 알고 있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반영하는 순간 학생과 학부모가 이제 담임교사보다 더 빨리 어쩌면 확인을 될 수도 있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 학부모 서비스를 반영하면 이 성적 통지표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학기말 청소 처리가 끝나면 담임 선생님들한테 한 3일 정도 이제 시간을 드려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이제 써야 되는 학교에서는 한 3일 정도 동안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가정통신문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3일 뒤에 학생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를 반영하면 담임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 입력한 내용까지 모두 학생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가정통신문을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시죠. 그래서 반영해 주시고 뭐 이제 뭐 문자 메시지나 알림으로 뭐 학기말 성적이 이제 거기 나이스 서비스에서 뭐 확인하시라고 뭐 가정통신문 전달 사항들도 거기서 확인하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반영은 여러 번 하셔도 되거든요. 여러 번 하셔도 되니까 처음에 이제 반영하셨다가 뭐 또 담임 선생님이 또 누가 뭐 가정통신문을 추가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또 다시 여기서 반영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반영 버튼 눌러주시면 그런 가정통신문 내용까지 한꺼번에 학생학부모 서비스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가세트, 게세트, 독서활동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학기말 성적 조회 자료는 선생님들께서 뭐 조회 메뉴니까 한 번씩 다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수 자료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마감까지, 반영까지 다 해서 이제 끝나면 사실 이게 생기부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업무이긴 하지만 성적의 메뉴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어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과세특을 이제 입력을 이제 여기서 해주시고요. 지금 그 2차 인증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2차 인증 하셔가지고 가세특을 입력하시게 되고, 자, 모든 중학교는 아직까지 그 학관위에 정한 비율만 입력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교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도 예시와 같이 이렇게 빈칸이 없도록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저희는 이제 뭐 위탁교육기관에 대안교육으로 주로 가니까, 직업위탁은 특성화고 학생들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가는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특기사항을 받아와요. 이제 받아올 때, 그것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거기에 뭐 자격증 취득이나 뭐 금지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 뭐 시간이 좀 있으면 그 대한교육 위탁기관에 다시 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던지 그 내용을 빼고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학관이 심의를 통해서 그 문구는 삭제하고 생활기록부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문교과 2는 이제 늘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제는 좀 많이 아시고 전문교과 2는 기초 과목과 실무 과목을 과목별로 입력하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능력 단위를 포함하여 500자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 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능력 단위가 과목별로 뭐 6개씩 있는 과목도 있고요. 뭐 4개, 3개 이렇게 있는데 모든 능력 단위를, 물론 이제 그 학생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모든 능력 단위를 다 넣어주고 싶지만, 과목별 특기 사항과 요 능력 단위가 이게 모두 합쳐서 500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능력 단위를 다 넣어주면은 D가 뭐 잘린다든지 이제 또 생기부 점검할 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특기할 만한 학교별 정하시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뭐 능력 단위 2개 이상 아니면 뭐 1개 이상 뭐 이렇게 학교에 정하셔서 능력 단위는 이렇게 알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성적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가세특 입력할 때, 자, 과목별 세특 입력할 때, 어, 예를 들어서 2학년에 만약에 지금 인사라는 과목에 3개의 능력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인사에서 이제 과목을 입력을 하고요. 인사에서 과목을 입력하고 능력 단위에서도 입력을 하면 이게 나중에 생기부에 합쳐서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왔다 갔다 번거로우시면 여기서 그냥 능력 단위, 아까 뭐였죠? 능력 단위, 뭐, 급여 지급이다. 급여 지급. 이거를 직접 이렇게 타자로 입력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과목명 넣고 능력 단위로 왔다 갔다 하기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이게 대괄호의 능력 단위명 요거를 직접 입력하시고, 여기 이제 과목명에만 다 세특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네. 요것도 그냥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안내를 한번 드렸습니다. 요거를 직접 타자로 입력해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그다음에 지금 그 생기부 대입 전형 자료 이제 지금 그 사전 운영 기간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8월 31일자로 수시 전형 자료를 생성을 할 건데 그
성적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세특을 포함해서 3학년 1학기 내용까지만 수시 전형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가세특 내용이 3학년 1학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빨리 계약한 학교들 있죠. 8월 1일에 계약을 하면, 이제 8월 1일이지만 세특을 입력할 때 기본 학기가 2학기가 먼저 조회가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1학기, 2학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8월 1일에 계약을 해서, 세특을 입력해 볼까라고 하시고, 이제 2학기에 세특을 입력을 하시면, 요거 보통 확인 안 하시거든요. 네, 이게 지금 2학기가 돼버리면은, 요 기본 학기 디폴트 값이 2학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2학기로 넘어간지 모르고 세특을 다 넣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대입 전형 자료 수시에 생성을 했는데, 가세특이 다 없다라고 이제 마감이 안 되는, 생성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연수 때도 안내 드렸는데 반드시 3학년 1학기로 하시고 2학기여도 2학기이지만 3학년 1학기로 하시고 세특을 넣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대입 전형 자료에 생성이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작년에 이제 4세대 바뀌고 이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2학기인지 모르고 넣으셨다가 이제 다 복사 붙여넣기를 다시 다 대거 이제 하셨죠. 이제 그런 작업이 어, 없도록 이제 학교에서 좀 잘 안내를 해주시고요. 반드시 3학년 1학기로 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특에서 요것도 있으니까 안내 드릴게요. 영재교육과 발명교육 거의 없는데 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지금 영재교육 미표실에서 조회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걸 체크 해제하면 여기서 이제 영재 발명 교육을 입력하는 란도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재 발명 교육 기록 사항을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대입 전형 자료로 전송되지 않고요. 여기다 입력한 내용도 세특의 글자 바이트 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영재 발명 교육은 아시겠지만 유사한 교과가 있으면 유사한 교과의 가세특에다가 입력을 하고요. 유사한 교과가 없으면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안내를 드릴게요. 이제 가세특에서 주로 이제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전입생 있어요, 전입생. 전입생이 아까 저희 성적 입력하는 것도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전입생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성적 자료와 함께 세특 자료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출 보낼 때, 뭐, 학적 선생님이 이제 무조건 다 모든 교과는 세특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뭐 평가를 하나도 안 했더라도 세특을 입력하라는 아마 메시지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출을 가게 되면은 모든 교과에 가세특을 입력해서 보내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보낸 가세특을 학교에서 그대로 둘지 아니면 삭제할지는 학관위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온 자료들은 학관이 심의를 통해서 삭제를 하기도 하고요. 학기 중간이나 학기 말에 온 경우에는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이제 가세특 내용이 되게 충실하게 오기 때문에, 그대로 삭제하지 않고 두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데, 어쨌든 학관이 심의를 통해서 정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학교에 없는 과목이지만 이제 가세특이 오는 경우이잖아요. 그럴 때는 삭제를 이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정하신 대로 이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삭제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전입학 학생을 전입학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G10번 학생 전입학인데, 요 학생의 이전 학교 과목별 세특이 쭉 뜹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밑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들을 삭제를 하는데, 삭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학년 1반에 들어오는 모든 교과 교사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관위에서 삭제를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삭제하는 과목과 삭제자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입생에 대해서 만약에 과세특을 삭제를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삭제하는 과목과 삭제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냥 그대로 선생님들 학교에 그 과목이 없지만 세특을 그대로 두겠다라고 정하시면 그것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삭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수시로 이제 대입전에 잘 생성을 하면, 성적은 없는데
세특 자료가 있다라고 오류에 나타나긴 합니다. 나타나긴 하지만 그냥 뭐 인정 오류입니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학 뭐 전입생으로 인한 뭐 성적이 없지만 특기사항은 있음. 이렇게 해서 대입전형 자료 생성 때 나타나더라도 인정 오류로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삭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세특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대입전형 자료 전송할 때 인정 오류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이 지금 45페이지에 있고요.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별 세특입니다. 개인별 세특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도 이제 수업량 유연화 자율교육과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요것도 무조건 개세특에 넣는 게 아니라 유사 교과가 없을 때 특정 과목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개세특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학교 자율교육과정이 거의 융합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융합으로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이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다가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고요. 자, 과목별 독서활동은 네, 과목별로 독서활동을 넣을 수 있는 건데, 뭐, 여기 생기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성적에 메뉴가 붙어 있어서 이제 간단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독서활동이고요. 독서활동은 대입 그 전형 때 생성되지 않는 그런 메뉴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고 전체 학년에 걸쳐서 중복되는 도서가 입력되지 않도록 잘 나중에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수자료 48페이지인데요. 그 직업교육 위탁학생 성적 관리입니다. 근데 사실 특성화고는 직업교육 위탁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특화 과정으로 이제 직업교육을 이제 그 기관에 가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연수자료 공통이다 보니까 이제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직업교육보다는 이제 대안교육 위탁학생들을 학기 말에 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안교육 이타 학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교육 이타 학생은 어쨌든 저희도 성적 처리할 때 그 학생을 이제 그 성적 처리 대상자에 포함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학교에 이제 대안교육 위탁 기간 가는 학생이 생기면 여기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로 해서 여기서 그 학생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강 1번 학생이 대안교육 위탁 기간에 자, 이미애 학생입니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으로 대안교육을 4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가서 여기서 이 학생을 등록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실습도 여기서 등록하고요.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이제 매월 출결 자료를 보내주죠. 그러면 출결 자료를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담임 선생님이 잘 아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월 출결 마감을 먼저 하신 다음에 여기로 와서 그 대안학교에서 온 출석 자료와 그다음에 소속 교회 또 학교에 등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 등교한 날짜를 합쳐서 수기로 여기다가 수업 일수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월 출결 자료를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학기 말이 되면 그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학기 말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보조부라고 해서 보조 자료를 보내줍니다. 근데 보조 자료 보내주면은 저희는 성적은 이제 성적 처리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야 되고요. 성적 자료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그 거기서 배웠던 과목의 세특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특은 여기 위탁에서 넣을 수가 없어요. 성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과목의 세특을 보내주시면 요거는 여기 개인별 개세특에서 이제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체육 예술 일반 선택 과목 세 가지 탭이 있는데요. 요 세 가지 탭 중에 하나의 탭을 선택하셔가지고 맞는 탭에다가 대한교육위탁기관에서 온 가세특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하시죠. 반드시 입력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학교의 이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학관위에서 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기 말에 위탁기관에서 보조부가 오면, 뭐 창체나 뭐 봉사나 독서활동이나 이 다른 비교과 영역은 반드시 그대로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입력해 주셔야 되고, 이제 세특 자료의 입력 여부는 이제 학관위에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했던 세특 자료를 입력하겠다라고 정하시면
여기서는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적 메뉴에 게세특에다가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직업교육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 혹시 그 대한교육 위탁기관 학생이 성적 산출을 하는 기간도 한두 개가 있긴 있어요. 그 용인에 있는 한 기관이 이제 그 4개월만 위탁을 갈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거기는 성적 처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혹시 오게 되면은, 자료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위탁에서 성적 자료를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대안교육 학생이 중도 복교 시에 또 처리하는 방법이 저희 연수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 해제를 하시고 혹시 수강생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수강생을 편성을 하셔야지 저희가 성적에 그 학생이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이제 가는 들은 뭐 수강생 편성은 지금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다 되어 있을 거고 수강생으로 잘 편성되어 있는지 나중에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기 말에 저희는 이제 그 정도만 대학교육 위탁기관 학생들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질의 안내를 하기 전에 저 하나만 더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학기 때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1학기에 현장 실습을 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제 2학기가 되면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현장 실습을 가는 친구들이, 수행평가를 이제 모든 수행평가 영역에 다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인정점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아마 그 규정에 다 보셨죠? 학교마다 규정이 있고 인정점 부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현장 실습을 가게 되면 업무 담당자께서 여기서 이제 현장 실습생을 모두 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을 체크하고 현장 실습으로 하고 기간을 체크하고요. 이제 기간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학교의 업무 담당자가 현장 실습생을 등록하게 되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성적에서 성적 관리로 가겠습니다. 성적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현장 실습이라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당연히 이 학생들이 모든 영역의 그 능력 단위의 수행 평가를 다 하면 좋겠지만 현장 실습으로 인해서 수행 평가를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인정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학년에 요 수행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실무 과목 해당되니까요. 실무 과목의 요 능력 단위의 수행 평가를 이제 하나를 완료를 했다. 완료를 보통 하나의 능력 단위 정도 다 완료하고 가죠. 그랬을 때 급여 예시라는 과목을 이 능력 단위의 수행 평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 학생을 체크를 하시고요. 현장 실습생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지금은 요 메뉴 버튼이 안 보이십니다. 안 보이실 거고요. 현장 실습으로 등록된 학생이 있으면 현장 실습 인정점 부여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보이면 요걸 체크하시고요. 이 학생을 체크하면 기존에 이제 학생이 받았던 이제 인정점이 나오죠. 인정점이 나오는데 능력 단위 3개 중에 이거는 또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규정이 다르고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가 3개인데 뭐 하나만 한 경우에는 그 하나의 한 능력 단위 점수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면 요 하나의 능력 단위 점수가 82점이잖아요. 요거를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82점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현장 실습 인정점에 체크가 되고 인정결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현장 실습생의 인정점을 부여하게 되고요. 나이스 매뉴얼은 지금과 같습니다. 자, 복리후생이라는 것도 이제 뭐죠? 못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학생을 체크하시고 어, 네, 여기서
이 학생이 2반 학생이군요. 2반 학생 체크하시고, 이 학생 체크하시고, 현장 실습 인정점 부여하면, 이 학생이 지금까지 이제 그 했던 점수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반영할 점수를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그냥 직접 그냥 점수를 뭐 9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여기 인정점을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정결이 들어갑니다. 또는 직접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인정점이라고 체크를 하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 사항 관리에서 A, B, C, D, E가 아니라 P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실제로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 사항 관리에서 그 학생들이 A, B, C, D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지 그 학생들이 점수가 필요해서 성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2학기 때 이제 저희가 연수가 있기 전에 이제 아마 학교에서 현장 실습 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인정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지금 나이스 구현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그래서 여기 활용하셔가지고 점수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요. 또 이제 규정이 이제 잘 되어 있는지 인정점 부여하는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이제 그거는 각 학교 학관위에서 정하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그 주요 질의 안내만 조금 이제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또 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지금 좀 같이 한번 질문 사항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질의에 요게 지난번 이제 연수 때, 고사 전, 고사 중, 고사 후로 해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알려달라고 이제 누가 요청을 하셔서, 요거 어떤 그 나이스 지원단 선생님께서 만드신 자료입니다. 이제 고사 전, 그다음에 고사 중, 지금 이제 쭉 다 하셨겠지만, 고사 중, 그다음에 고사 후, 이제 고사 후에 개인별 성적 일람표를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학기 말로 100% 해서, 성적 산출을 이제 하시면 되죠. 성적 작업이 끝나면, 지필 수행 상신하시고, 그 다음에 학기 말 성적 처리를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필평가 성적 처리 절차를 이제 1차, 2차 얘기하는 거거든요. 1차, 2차. 요거를 또 다시 이제 제가 그 9월 달에 했던 연수를 1, 2, 3, 4, 5, 6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다시 한 번만 나이스에서 보여드릴게요. 학기 말 말고 1차 지필만 가지고 성적 산출을 하고요. 2차 지필만 가지고도 성적 산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차는 학생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서 중간으로 반영이 되고요. 2차는 기말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 학부모님 중에 우리 애가 이제 2차 지필을 봤는데 그 나이스 서비스에 2차 지필 성적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2차 지필 성적도 처리를 해서 기말로 해서 학생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1차, 2차는 이 시험 성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석차 등급인 성취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과목별 석차만 나오게 됩니다. 과목별 석차와 평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만, 과목 표준 편차 이런 것들만 나오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차 지필고사를 산출을 하면 학기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2차 지필 등록하셨죠?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2차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지필고사를 하게 되시면 여기서 2차 지필고사를 정렬 순서 이제 1로 해주세요. 1로 해주시고 자, 2차 지필은 이제 등록하셔가지고 등록해서 자, 2차 지필만 가지고 2차 지필만 100%로 해서 100%로 해서 산출을 하는 거죠. 그쵸? 자, 2차 지필만 가지고 100%로 산출을 합니다. 세계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성적 산출 학생 똑같습니다. 2차 지필에서 세계사 학생을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또 이거 자료 다 확인하시고요.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2차 지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시대는 그냥 결시자일 뿐입니다. 2차 지필은 그냥 시험 본 학생들에 대해서 석차만 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을 데리고 오면 산출 단위 관리로 바로 갑니다. 가셔가지고 2차 지필에서 이제 어떻게 산출할 건지를 정하시고요. 저장을 하시고요.
자, 성취율도 학기 말에만 A, B, C, D로 나오기 때문에 성취율 관리도 1차, 2차 때는 생략입니다. 동점자 처리 규정 작업도 1차, 2차 때는 생략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 연수 때 말씀드렸지만 1차, 2차를 하실 때는 기준명을 넣으시고요. 기준명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 대상 관리에서 2차만 100%로 해서 산출하겠다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데리고 오시고 산출 단위까지만 1, 2, 3, 5 여기에 1, 2, 3, 5 4개의 메뉴만 1차, 2차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시고 산출 관리로 와서 결시생 인정점도 필요가 없죠. 1, 2차는 결시하면 점수가 없기 때문에 석차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2차 지필을 산출을 하시면 그냥 2차 지필고사의 산출이 마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차 지필은 성적표를 이렇게 봤을 때 2차 지필고사는 성적표를 봤을 때 이렇게 석차만 나오고요.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 정도만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차 지필고사도 성적 산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산출을 하신 다음에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지필고사도 이렇게 산출하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메뉴가 이제 클릭한 횟수가 많으니까 아까 여기서 산출해야 하는 작업을 이렇게 바꾸시면은 제일 먼저 올라오거든. 선택지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요 정렬 순서를 바꿔서 작업하시면 클릭하는 횟수가 조금 더 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지금 저희 57페이지에 1차, 2차 지필고사에 처리하는 방법이 정리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1차는 중간으로, 2차는 기말로 반영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학년제 성적 처리입니다. 무학년제가 4세대에서 조금 더 간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리 내용이 저희 특성하고도 이제 무학년제 과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과목 코드가 동일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자, 학년별로 다른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경우에는 과목 코드를 다르게 할 수 있고요. 그 학년별로 그 학생들을 합반으로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 코드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무학년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성적 산출은 같이 하지만 1학년은 1학년 교실에서, 2학년은 2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과목 코드를 다르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소수의 학생만 하나의 강의실에서 합반으로 수업한다라고 하면은 3세대와 마찬가지로 고학년에다가 과목 개설한 다음에 수강생을 그 고학년으로 이렇게 이제 건장이긴 하지만 수강생을 고학년으로 다 편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자, 지필평가 선행 작업에서 어떤 경우이냐면요. 자, 선행 작업에서 자, OMR 카드에 자,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2학년도 배우고 3학년도 배웁니다. 그래서 2학년은 과목 코드가 09고요. 3학년은 과목 코드가 이제 06입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성적 산출을 같이 이제 할 겁니다. 같이 할 거고 이제 무학년제 과목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지만 산출은 같이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과목 코드를 다르게 부여해도 되고요. 단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 성적 산출 단위에서 반드시 통합 산출을 하셔야 됩니다. 통합 산출이라는 개념이 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을 함께 산출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통합 산출 해주셔야 되고요. 통합 산출을 하게 되면 학기말 성적 조회에서 이렇게 보시면 1학기 말에 이제 2학년 과목에 동아시아사가 자 보시면은 동아시아사를 산출을 하면 2학년과 3학년의 성적 산출이 함께 나오게 되겠습니다. 산출을 한 게 지금 요게 서버를 같이 쓰시다 보니까 네. 자, 2학년 동아시아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출하고요. 과목별 산출해서 1학기 말에 자, 산출 버튼은 두 번 다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출을 2학년에
네. 2학년에서 산출 버튼 눌러주시고요. 3학년에서도 동아시아사를 산출을 눌러주시면 이 학생들이 통합 산출이 되는 거고요. 학기말 성적 산출 조회에서 과목별 석차를 조회하시면 2학년, 3학년이 같이 이렇게 석차별로 해서 하나의 통합 산출로 산출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네, 지금 요 서버를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쓰시는데, 네, 제가 산출을 해놨는데, 지금 다시 어느 분께서 산출을 다시 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산출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무학년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혹시 조금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3세대에서는 저희가 이제 과목 평균이라는 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 평균이라는 게 둘째 자리로 딱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무한소수죠. 무한소수라서 뭐 97.213456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소수가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나이스에서 한 인정점과 엑셀에서 한 인정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뭐, 조금 소수점 차이, 소수점 둘째 달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4세대 나이스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세대 나이스는 그대로 기재 요령에 제시된, 성적 처리 방식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뭐, 인정점 산출 하시면 그대로 그냥 뭐 수기 계산 해보셔도 되지만, 똑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의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성적 처리 이력 조회입니다. 자, 성적 처리 이력이 생기면 보통 이제 이거를 성적 수정 기록부에다가 남겨두시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교과 담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과 담임에 보시면 성적에서 교과 담임에서 사라졌네요. 교과 담임에서 누가 삭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교과 담임에서 성적 처리, 성적 수정 이력 조회라는 메뉴가 붙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교과 담임 선생님들은 본인의 성적 처리 이력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성적 업무 담당자께서 이제 요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별도로 권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권한 관리 담당자 선생님께 성적 처리 이력 조회의 권한을 달라고 하시고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모든 과목의 성적 처리 이력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재채점을 하시던지 문항정보표에 정답을 수정하셨던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적 처리 이력의 조회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 기록부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근거 자료 남겨두실 때 요 이력 조회를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으시면은 별도로 부여받으시면 되고요. 교과 담당 선생님은 본인의 교과 담당 권한에서 교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의 중에서, 음, 제시험을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이 있는데, 20번 문항에 오류가 나서 20번 문항을 제시험을 보기로 학관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20번에 대한 문항을 교과 선생님이 한 문항을 시험지에다가 다시 출제를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제 시험을 볼 때 이 출제한 20번 문항 하나랑 OMR 카드를 들고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이제 요거를 뭐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어서 마킹하는 시간까지 이제 학관위에서 정하신 대로 시간을 줘서 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교과 담당 선생님이 이 OMR 카드에 마킹한 답안을 기존의 OMR 카드에 21번 문항에다가 이것을 이기를 합니다. 다. 교과 담당 선생님이. 뭐, 이제, 뭐, 교감 선생님 입회하에 이렇게 뭐, 그, 제시험 본 문항에 대해서 요 문항을 21번에다가 마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항 정보표에서 20번에 대한 점수는 0점으로 배점을 수정하고요. 21번에 대해서 요 20번의 배점과 정답을 다시 입력을 하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그 이제 1번부터 21번까지 마킹된 기존의 OMR 카드를 다시 주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읽어 주시고요. 다시 이거를 업로드 해 주시면 교과 선생님이 채점을 다시 해서 재시험이 완료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이거 이기하는 게 좀 이제 부담도 되고 다시 확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 한 문제만 마킹한 것을 21번에다 마킹을 시켜서 이것만 업로드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문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요 다시 이제 그 리딩을 한다는 거는 덮어쓰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21번만 마킹한 것을 다시 읽어서 업로드를 하면 이 시험은 문항이 한 문항만 출제된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재시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나이스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절차대로 이기 작업을 거쳐서 다시 선생님께서 리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뭐 문의하시면 네, 어쩔 수 없이 다 얘기를 하셔야 되고 얘기를 하셔서 확인 다 하신 다음에 선생님들께 OMR 카드를 달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질의응답도 있고요. 자, 근데 학교 학관위에서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대요. 않기로 했고, 1차 지필평가를 96점으로 그냥 해서 마감을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이 경우에 학기말 성적 산출은 어떻게 되나요?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1차 지필이 96점인데, 뭐 1차 지필을 30% 반영하고, 2차 지필 만점이 100점인데, 2차 지필을 30%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나이스가 자동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96점을 받은 친구는 예를 들어서 30%를 반영한다고 하면 30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대로 선생님들께서 뭐 점수를 뭐 일괄 이렇게 뭐 올려주는 게 아니라 96점으로 그냥 두시고요. 나이스가 알아서 30%에 맞게 자동 환산해서 학기 말에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전입생 과목이 96점으로 해서 전송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국어 점수를 이 학생이 96점이 만점으로 해서 96점 만점에 90점으로 해서 전입생 성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국어 시험 만점이 100점이에요, 100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는 저희 학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해야지 학기 말에 똑같은 비율로 해서 성적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전입생의 성적을 96점이 아니라 100점이었을 때의 점수를 환산을 하셔가지고요. 요 점수를 100점일 때의 점수로 환산을 해서 그 점수를 아까 전입자료 관리 있죠. 거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비례식을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학기 말에 똑같은 비율로 해서 학기 말 성적 산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례가 발생하면 봐주시고요. 전입생 이제 보이실 건데 이제 만점이 96점인 경우가 있으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보낼 때 유의사항에 이제 뭐 국어 성적이 만점이 96점이고 100점으로 환산하면 몇 점임 이렇게 유의사항에 보내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성적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